여기 2시10분까지인 건가요? 지금 저 여기까지 3시까지 쓰시면 중간에 쓰면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작년 말에 본 적 있죠? 네. 기억나요? 네. 그때 그 본대가 어디였죠? 저를 봤던 곳이? 예. 금연공업협동조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제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훈련을 거기서 하는 공동훈련센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도제학교를 2학년 2학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갈 기업을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 도제학교에 대해서 작년 말에 설명은 했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다 못하죠? 네. 요거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졸지 말고 잘 들어요. 도제학교 할 테니까. 자, 요거 봐도 되고 여러분 거 갖고 있는 자료 봐도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도제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학습 기업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설명을 할 거고, 그 학습 기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예, 3페이지예요. 예. 도제학교라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는데 도제가 뭐예요? 예, 도제라는 거는 숙련된 기술자한테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는 게 도제라고 해요. 그래서 도제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교이기 때문에 도제학교. 기술자한테 여러분들이 일을 배운다 그래서 도제학교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면 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아까 말한 조합, 센터에서 훈련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가지고 훈련을 또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학기별로 구간을 정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고 한 2주 동안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공동훈련센터, 조합에 와가지고 2주 동안 또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기업을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그럼 한 2달 정도가 되죠? 2주, 한 달이니까. 그리고 다시 학교에 와서 한 달 정도 수업을 마치면은 한 학기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게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3학년이 되면은 기업 가는 게 좀 더 많아질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 센터 수업, 기업 수업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학교에 와서 이제 방학을 하고 다시 개학을 하면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로테이션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왔을 때 수업을 교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받고요. 센터에서 와서는 기업에 가기 전에 훈련을 받고, 기업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기업에 가서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급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일주일이면 25시간이죠. 예, 그리고 한 달이면은 4주니까 100시간이 되겠죠? 예, 그럼 100시간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만약에 2학기 때 한 달을 기업에서 하게 되면 그 정도 급여가 나오고, 3학년 때 이제 한 달 반이나 2달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급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급여는 학교하고 센터에서 할 때는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갔을 때 일을 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근무, 개월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제가 구간 정시제를 운영한다고 얘기했죠. 구간 정시제가 말하는 학교, 센터, 기업. 그러니까 약간의 구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는 거고, 그리고 학기별로 2주 동안 센터, 아까 그때 금융조합 와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다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수업 듣고 5시간 정도 듣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2주 동안이 한 학기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기업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은 그때는 학습 근로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학습 근로자가 붙는 얘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습 근로자가 되는 거고, 기업에서 따지면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 4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보험, 여러분 고용보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뭐 큰 형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고용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직장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 때 기업하고 매칭이 되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습 근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할 때 되면은 외부 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능사 자격증 알죠? 그 위에가 산업기사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산업기사보다 조금 높은 그 자격증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따게 되면은 국가 자격증이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경력에 한 번 더 한 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은 그 기업에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반 동안 그 기업의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업을 만약에 취업하게 될 때는 경력증명서를 그 기업에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 반학생들보다는 1년 반 정도는 경력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기업에 계속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진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해봤는데 나는 대학을 더 가고 싶다. 그러면 대학 원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기업에 계속 일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그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 여부 채용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원하든 안 하든 진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갈 학습 기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은 지금 총 8개사가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기업의 위치는 인천 부평하고 인천 서구에 2개 기업이 있고, 경기도 시흥, 수원, 부천, 화성 이렇게 6개 기업이 있어요. 예, 이거 각각의 세부 사항을 제가 뒤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도제학교를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들의 선배, 꼭 여러분 학교의 선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도제학교를 했었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고 회사가 어려워지지도 않을 거고 급여도 잘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선배들이 다 쭉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기업들은 아니고 다 좋은 기업들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나갈 기업들이에요. 총 8개 기업이고 각각의 기업을 하나씩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원일특강이라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그 경기도 시흥시 시와 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로자 수가 좀 많아요. 여기는 150명이 좀 넘어요. 여기는 중소기업 중에 약간 중기업 정도에 해당이 되고 1997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25년 가까이 된 기업에 되게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제학교를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계속 도제학교를 하면서 근무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올해 여러분들 중에 2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예, 여기 2022년 채용 인원이라고 보면 2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뽑을 인원수로 보면 돼요. 2명이고, 여기는 우리 금영조합, 공동훈련센터에서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원하면은
공동훈련센터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아침에 출퇴근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기는 좀 머니까 공동훈련센터에서 월, 화, 수, 목, 금을 지내고 금요일날 다시 집에 갔다가 월요일날 회사 갔다가 다시 기숙사로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할 때 나는 기숙사 생활을 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를 원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졸업 후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들어가면 잘 안 남아요. 복지도 잘 되어 있고요. 사람도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제학교로 들어가서 졸업 후에 계속 있으면은 경력도 쌓을 수가 있고 급여도 이제 일반 근로자가 되면 되게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 네이버에 뭐 원리특강 한번 쳐봐요. 한번 쳐보면 더 많은 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도 한번 쳐봐요. 채용 같은 거 있고 뭐 급여가 얼마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졸업한 후에 이제 일반 근로가 됐을 때 이런 급여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도 2개 동이 있어요. 양옆에 2개 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기업. 지금 첫 번째는 원일특강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다 알아듣겠어요? 네. 예. 여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주 생산품은 이게 특수강, 쇳덩어리 같은 거를 절단하고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업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절단하고 이런 걸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가공하는 거, 그리고 설계하는 거,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할 거예요. 예,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기업 넘어가도 되죠? 예. 자, 여기는 블루코어예요. 블루코어 주식회사. 여기는 요 사진 보면 우리 공동훈련센터처럼 보이죠? 지난번에, 예, 거기에요. 지난번에 와서 견학했었죠? 예, 그 기업이에요. 딱 1층 우리 그 견학 내려갔을 때 자동화 장비 쭉 있고 훈련하는 거 본 적 있죠? 예, 거기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긴 제조업체고요. 여긴 자동화 장비를 세팅하는 그런 블루 클램프라는 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는 가공 업무를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도 하고 측정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할 거고요. 여기는 올해 3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채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도제학생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원일특강은 2명, 여기 블루코어는 3명, 여러분 중에 3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매년 19년, 20년, 21년부터 해서 2명씩 채용을 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잘해서 올해는 1명 더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나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동훈련센터 기숙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기업이. 예,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근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겠다 그러면 해도 돼요. 예, 집에 출퇴근해서 다니고 싶다면 다녀도 되고 기숙사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기숙사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는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9시에 이제 기업을 가면은 일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점심시간 빼고 나면 3시에 끝나요. 예, 그러면은 얼추 학교 수업 시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 이제 자유 시간이 되는 거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퇴근하면 되고, 기숙사 쓰는 사람들은 기숙사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같이 쓰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원일특강 블루코어는
공동원리센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것을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출퇴근을 원하면 출퇴근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또 질문사항 없으면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는 레이몰드 주식회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요. 그리고 8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여기는 한 30년 넘었죠. 예. 그리고 근로자 수가 한 80명 정도가 돼요. 여기는 실제로 그 금형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러니까 금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품,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부품 제조를 하는 업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7년부터 17, 18, 20년도에 참여했었던 기업이고요. 보통 기본 3명씩 여러분들을 채용을 했었고 올해도 3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여기도 기업의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원리센터 기숙사가 아니고 기업 내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해도 되고 기업 내 기숙사 여러분 뭐 3명이면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마련이 될 거고요. 단 3명이 같이 쓸지 몇 명이 같이 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기업에서 이제 결정해 주실 거고 여기는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약간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대학을 가는 그런 과정이 피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 이 피택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면은 피택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학은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등록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그게 피택이에요. 그리고 병역특례가 같이 주어져요. 병역특례는 뭔지 알죠? 군대 대신에 기업에서 이제 36개월 근무를 하면서 병역특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알짜배기 된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택이나 병특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업을 선택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거리를 한번 따져봤는데 저는 응압력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출근하는데. 예, 그 정도 걸리고 기숙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끝나고 기숙사 사용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많은 여러분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지금도 다니고 있다. 재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동아정밀공업이라고 해요. 여기 동아정밀공업이라고 하는 곳은 경기도 부천에 있어요. 여기도 레이몰드랑 똑같이 한 30년 된 기업이고요. 근로자 수도 한 96명 정도 돼요. 똑같은 업을 제조하는 건데 여기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여러분들 요런 거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금형으로 요거를 찍어내 가지고 요런 용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견학도 갈 거거든요.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는 올해 2명 정도 여러분 중에 2명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여기는 매년 17년부터 21년까지 작년까지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까지 채용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병역특례가 되고요. 병역특례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기도 좋고 여기는 응압력으로 땄을 때 1시간 정도 걸려요. 출근하는데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가가지고 버스 타면 회사 앞에 서요. 예. 아까 레이몰드 같은 경우는 합정 가가지고 1호선 갈아타가지고 신도림 가서 1호선 갈아타 수원역에 내리면은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리는 레이몰드 1시간 반, 동아정밀공업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레이몰드는 3명, 동아정밀공업은 2명 채용 예정이고요. 자, 이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진영전기, 여기도 주식회사 진영전기고요. 여기는 역사가 꽤 깊어요. 6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한 50년 이상 됐죠.
예, 여기도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고요. 금형 부품 제조 업체예요. 여기는 이제 화성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기에는 좀 멀어요. 예, 더 멀기 때문에 여기도 기업 오디에이터 기숙사가 있어요. 예, 여기도 기숙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월화 수목 금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 3시에 끝나면은 이제 집에 와서 주말 보냈다가 다시 월요일 날 가는 이런 형식인데 여기는 현재 병역 특례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군대 대신에 병역 특례를 병역 특례를 받아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군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가 바로 기업하고 붙어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차로 여러분들을 다 기숙사에서 기업까지 이동시켜주는 그런 그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매년 2명, 3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3시에 끝나면은 뭐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규모도 크고 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다음으로 테아몰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설립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 올해 한 8년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훈련할 때는 경기도 화성시로 얘가 이전을 할 거예요. 여기 똑같이 플라스틱 사출 제조품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여기도 18년부터 매년 작년까지 한두 명씩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2명 정도를 여러분을 채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피텍, 아까 말하는 주말 대학 연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병역 특례도 화성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화성이니까 여러분들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숙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신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니까 다 새 건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똑같이 출퇴근해서 주말에 되면 다시 오는, 뭐 주말에 거기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진영전기랑 테아몰드는 화성에 있다. 거리는 좀 먼데 기숙사 제공이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업무 배우기에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MDT. 여기 주식회사 MDT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거고요. 여기도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한 14년 정도 된 업체고, 여기도 올해 여러분들 중에 2명 정도를 채용을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금형 제조 업체인데 자동차, 가전 제품 같은 거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여기는 저희 조합하고는 올해 처음 참여하는 기업이고, 기존에는 다른 학교, 그 주변에 있는 특성화고하고 같이 진행을 했다가 올해 우리 쪽하고 같이 처음 하는 거고요. 여기도 피텍과 병역 특례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도 기업에서는 계속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 기업하고 맞아야지만 같이 졸업 후에도 할 수가 있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이고, 여기도 응합력 기준으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기업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기숙사는 없는데 출퇴근을 하는 게 1시간 정도 응합력 기준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응합역에서 DMC역 가가지고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리면은 거기서 말버스 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올해 2명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형일기술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회사를 설립을 해서 1990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회사를 잘 유지해온 업체고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사출 제품 개발 업체고, 요런 파레트, 여기 앞에 보는 요 파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2명 정도를 여러분을 채용을 할 거고요. 매년 뭐 2-3명 정도 채용을 했었고,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직접 엔지니어시기 때문에 뭐 대표님이라고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응암역에서 합정 가서 이렇게 버스 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업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1시간 정도. 그리고 기숙사 쓸 수 있는 곳은 공동훈련센터는 아까 처음에 2개 설명한 한 곳이 그렇고요. 또 화성에 있는 업체도 2군데 정도 기숙사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총 8개 업체에 여러분들에 대한 인원을 배치하면 총 18명의 학생이 8개 기업에 매칭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는 동그라미 친 건 다 가능하고 가로 열고 센터는 저희 공동훈련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거고 피택하고 병역특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 기업 매칭에 대해서 기업 매칭, 기업의 설명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먼저 질문 받고 제가 딴 걸로 넘어갈게요. 채용 우선시가 뭐예요?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매칭은 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채용을 시켜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제 매칭은 여러분들이 다 매칭은 다 돼요. 안 되는 건 없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 기업에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요즘 여러분 피택은 아까 말했듯이 평일에 일하는 거고 주말에는 학교 다니는 거예요. 등록금 무상으로 다니는 거고 기업에 재직을 해야지만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만두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그냥 일반 대학생으로서 내가 등록금 내면서 졸업하는 게 과정인 거고 계속 재직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이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와 동시에 병특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특례는 좀 길어요. 여러분들 요즘 군대 한 20개월이 좀 안 되죠. 근데 병역특례는 한 3년 정도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질문사항 있나요? 대학 원하는 대학교 아니요. 여기에 기업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주변 만약에 뭐 유한대학교나 뭐 대림대학교나 이거는 피택은 전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피택은 전문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약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 그런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예, 또 궁금한 사항 있나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없어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매칭을 하고 기업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줄 기업 현장 교사가 있어요. 기업 현장 교사라는 거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그 현장 교사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기업에 가게 되면 그냥 두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쳐줄 선생님인 거고 1차의 담당자는 여러분들 급여 주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제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할 거고 그 훈련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현장 교사 면담도 하고 평가도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콘이라고 알아요? 비콘으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핸드폰에 이제 비콘을 네?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으면 근데 얼굴 인식하는 거야? 얼굴 인식하는 거야? 얼굴 인식은 아니고 핸드폰으로 해서 이제 찍는 거죠. 바코드처럼. 핸드폰도 돼요? 돼요. 어플을 깔아서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블루투스가 돼야 되고 학생들 명의도 핸드폰이 다 있죠. 부모님 명의 잘 안 혹시 핸드폰이 부모님 명의라 뭐 다른 사람 명의인 친구는 없죠? 다 본인 명의죠? 핸드폰.
저 부모님 명의인데. 부모님 명이야? 알겠어요. 저 나중에 예, 우선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외부 평가는 아까 말했듯이 외부 평가 응시해서 자격증 따는 거예요. 요거 국가 자격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자격증 따면 요즘 여러분 이렇게 수첩형으로 나오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자격증 나와요. 요거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자격증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자격증 하나를 더 따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자격증 따죠. 의무검정이라 그래가지고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죠. 그거는 일반반들 다 보죠. 근데 여러분은 외부평가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최소 2개 정도는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어디서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외부평가 응시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예, 3학년 2학기 여러분들 12월 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졸업 앞두고죠. 예, 연말이죠. 예, 그때 되면 훈련이 다 종료가 돼요. 그때쯤 되면은. 그때 12월 한 초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학하기 전에 이 학교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검정도 학교에서 보죠. 이것도 학교에서 접수를 할 거고, 여러분들 응시료 한 15,000원 정도 내고 원서 접수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1년 동안 2번 가능해요. 2번은 더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응시 잘하고 훈련 잘 따라오면은 많이 붙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갑자기 응시만 해놓고, 그러니까 접수만 해놓고 응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응시 무조건 하면은 접수하고 응시하면은 학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3학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요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격증 하나 더 따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하면서 역할이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평가 봐야 되고, 그리고 기업 갈 때는 출퇴근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RD넷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한 2주에 정도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부터 기업하고 매칭이 되면은 그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학습 근로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로자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은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 있나요?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기업하고 가게 되면은 이 기업에 가입이 되면 중복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입돼 있는 거는 요 고용보험을 해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안 된다는 게 그냥 시급제로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이제 월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고, 산재보험, 산재는 막 혹시라도 일하다 다쳤을 때 이제 배상받는 그런 보험인 거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고3 때 생일이 지나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 때 나는 3월생이야. 그러면 이제 3월 지나면 바로 가입이 되는 거고, 나는 12월생이어서 3학년 훈련이 끝나도 아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제 여러분들 훈련, OJT 훈련이, 그러니까 전체 훈련이 60시간 이상 되는 달에만 건강보험이 가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보험은 지금 부모님 쪽에 같이 올라와 있죠? 예,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돼가지고 이제 60시간 이상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독적으로 건강보험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보험을 드는데 우선은 고용보험 산재는 2학년 2학기 때 들 거다. 그럼 여러분들 급여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세금을 좀 떼요. 아마 2,500원인가 3,000원 정도씩 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1.5년 동안은, 그러니까 방학 때도 여러분 계속 이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딴 데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여러분 8월 말부터 해서
내후년이 내년 24년이죠. 25년 2월까지 여러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응? 24년인가? 지금 22년이죠. 24년 2월이 졸업이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졸업 후에 이 소속된 기업을 계속 다니고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가거나 대학 가고 싶으면 2월에 이제 근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향후에 이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겠는데, 지금 쉬는 시간인가요? 이게 현재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했던 기업 중에 두 군데를 견학을 갈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서 기업 소개도 들을 거고,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내가 갈 기업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방학 전에는 기업의 면접도 가서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하고 매칭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니까요. 요 자료 오늘 보고 집에도 갖고 가서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요. 기업들 업체 쳐가지고 무슨 기업인지도 보고 집에서 거리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기숙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숙사 없으면 출퇴근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좀 쉬었다가 한 10분 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 좀 쉬었다가 내가